최근 반값 아파트가 전국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헐값이 된 아파트 가격을 보며 슬슬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은 청약이나 매매가 아닌 경매로 반값 아파트를 사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급매로 나온 매물을 사는 게 더 나은지 현직 중개사인 제가 경매 경험을 토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타인에게 받는 상속이나 증여도 있지만 이건 우리와 상관없으니 제외하고 보통 청약이나 매매 등을 통해 사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매입니다. 한때 경매 붐이 일고 수많은 경매 강의가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수차례 유찰된 매물이 많아지면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도 전국 곳곳에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자 하는 입찰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죠. 그럼 과연 반값 아파트를 경매로 사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까요? 우선 반값 아파트가 되려면 최소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엔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찰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반값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반값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정평가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실제로 입찰했던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2023년 1월에 입찰한 안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림 우측 하단을 보시면 감정일가가 보일 겁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일은 2018년 8월 23일이며 감정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일 기준 38평인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최고가 1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호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호가의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에 비하면 최소 4억 원의 이익이 남죠. 따라서 5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입찰자가 몰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7억 초반대를 써서 낙찰받지 못했고 낙찰가는 8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에 비해 비싸게 받은 것 같지만 현재 호가 기준으로 한다면 낙찰자는 최소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가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시를 볼게요. 23년 2월에 경매가 진행된 안양 역세권에 있는 24평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일을 보실까요? 2022년 4월 27일이네요. 경매 당시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아파트가 21년 8월 최고가 7억 6,300만 원이었으니 당시 시세 상승을 반영하여 최고 가격인 8억 원이 감정가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인 2023년 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을 알고 있으니 감정가 8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라서 이 아파트는 2회 유찰을 거듭하였고 최종 가격 5억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자는 그래도 30명이었네요. 저는 이 물건에는 입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세를 조사한 결과 비슷한 방향, 비슷한 층의 집 전체를 수리한 급매물이 5억 2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깔끔하게 수리된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급매가 경매보다 나은 가격이겠죠? 경매에 나온 물건은 실물을 보기 어렵습니다. 수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집 주변을 직접 가보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시간과 비용, 집 수리비 등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경매로 사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살 때는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경매와 급매 중에 대체 뭐가 더 나은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경우 경매도 부동산을 싸게 사는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가 경매기를 변경하거나 연기한 후 매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경매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물건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나온다 해도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아버린다면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건을 또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 원하는 아파트의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오거나 네이버에 원하는 급매물이 나올 때 부동산 소장님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의 가격 조율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매만 기다리다가 로얄층, 로얄동에 실거주하기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투자자라면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은 뒤 지역과 부동산 종류의 범위를 넓혀 경매로 매입하기를 추천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본인의 자금 대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매물을 찾는 분들보다 좋은 매물을 기다릴 여유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 물건을 검색하고 투자할 부동산을 열심히 조사하다 보면 점점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자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값 아파트를 경매와 급매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거주이든 투자자이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은 경매하기에도 급매를 줍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설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